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존경을 받으시는 분들, 또 참으로 귀중한 일 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라성 같으신 분들도 많으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이 조금 딱딱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가급적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출근은 제대로 못해서 우리 퇴근 시간만큼은 제대로 지키자. 그래서 강의 마치는 시간만큼은 제대로 지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는 여자가 대략 몇 킬로쯤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년도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 기네스북 보시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544kg. 근데 이런데 막 수박을 몇 개씩 달고 이런 분들이 고장 나면은 기증기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뒤가 좀 잘 안 들리죠? 이걸 뽑아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이 동식 마이크 좀. 예. 가지고 나가는 거. 예. 근데 한국인의 길을 찾아라 합니다만은 사실 미국 사람들은 10명 중에 6명이 비만형이라고 합니다. 미국 기준에 따르면은 우리 여성들은 비만형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여성들은 몸무게가 몇 킬로만 늘어나도 막 야단을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성이 몸무게가 갑자기 80kg로 늘어나가지고 살 뺀다고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살이 안 빠지더래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그거 승마 석 달만 하면 금방 빠진다 그래서 승마를 석 달 열심히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1kg도 안 빠졌더래요. 이럴 수가 없다고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말이 10kg가 빠졌더래요.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 수가 12,100명인데요. 나누기 365일 하면은 하루 33명. 작년에는 8%가 증가했대요. 근데 금년은 얼마나 더 증가할지 모른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자, 실업자, 극빈층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자살을 하는데 정상가리를 팔아서 장사를 하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 세상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느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이브가 뱀한테 꼬여서 과일을 먹어서 이 지경이 됐는데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미쳤다고 과일 먹냐. 그 뱀을 구워 먹었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사람, 한국 문화. 그 다음에 길 전략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요. 요 네 가지가 여기 하나의 틀인데요. 일본의 소니 회사 공동 창설자인 아키오 모리타 회장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미국 사장하고 일본 사장이 숲속을 거닐다가 호랑이를 만났네요. 절단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이 먼저 일본 사장한테 이거 큰일 났다. 당신 저 호랑이보다 빨리 뛸 수 있느냐 하니까 일본 사장이 이랬대요. 첫째, 나는 절대로 저 호랑이보다 빨리 뛸 수 없다. 둘째, 나는 절대로 저 호랑이보다 빨리 뛸 필요도 없다. 나는 너보다가 조금만 빨리 뛰면 된다. 요런 게 대응 전략입니다.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제 요런 게. 크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또 기업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내 업종이 어떻게 변하느냐. 내 일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를 파악을 하는 게 패러다임 변화다. 그러면 여기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도 배 13척으로 일본 배 130척 이겼는 거는 지금 뭐 판옥선, 거북선 그 이지스 한 배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일본 배에 대응하는 거는 정말로 잘했다. 대응 전략이다. 그런 거죠. 호랑이보다 빨리 뛸 필요도 없고, 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뛰면은, 왜 여자 골프 선수, 지은이 그런 선수 있잖아요. 지은이든가
예, 신지혜, 지은희 선수 등 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1등 하는 선수보다 하나 더 쳐서 1등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억이 들어왔는가 뭐 이렇더라고요. 딱 하나만 더 하면 된다. 이런 게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스위스는 이런 숫자 한번 기억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인구는 760만이니까 이건 필요 없고, 스위스는 760만, 인구 760만에 은행이 350개고, 우리는 왜 컴퓨터 옛날 386, 486 그랬잖아요. 작년이 4,860만 명. 근데 이제 인구는 조사 한번 가보면은 뭐 조사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오차하고 외국 사람 다 합치면 5천만 명인데, 우리는 은행이 1000개, 500개, 200개, 100개, 50개, 20개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18개.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위스는 또 은행이 그렇게 단단하니까 이 나라 경제라는 피라미드가 에집트 피라미드 넘어졌다 소리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스위스 경제 위기라 이런 소리 못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라 경제가 피라미드가 있는데 은행이 약해가지고 한국의 은행이 18개가 기둥처럼 버티고 있고, 일본 은행들이, 세계 은행들이 버티고 있어서 일본 은행이 빼가서 나간다. 이러니까 작년 가을에 위기다. 금년봄에 위기다. 그래서 일본 은행 대표한테 이거 빼나가겠냐, 안 빼나간다. 그러니까 금년봄은 잘 넘어갔다. 뭐 이제 이럽니다. 이게 은행이 조금 약한데. 아무튼 스위스는 이렇게 좀 빡센 나라가 돼가지고 은행도 좋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싱크탱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IMD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뭐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뭐 5단계 올라갔다, 3단계 줄었다 뭐 이래가지고 국내에서는 야단이 납니다만 그게 IMD고요. 하나는 WEF라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인데, 제가 IMD에 가서 들은 건지 스위스의 제일 큰 은행이 또 UBS인데요. 거기서 들은 건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한테 그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던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빵집에 빵 사러 갔는데 빵은 안 굽히고 덜 굽혔고, 그래서 사러 온 사람이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뒤에 멀쩡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인사나 하고 지나자. 나는 여기다 있는데 당신 뭐냐 했더니 나 대통령이다 그러더래요. 대통령이다. 근데 스위스에서는 뭐 기차 타고 가다가 멀쩡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 대통령이다 이런데요. 그 지경이냐니까 그 지경이래요. 그래서 이 벽에 붙었는, 이거는 좀 디지털입니다만은 태엽 감아서 돌아가는 시계, 그거는 뭐 바람이 불든지 대통령이 자살하든지 시계는 계속 가잖아요. 이런 거를 시스템이라 그러는데요. 조직에다가 자생력 붙여놨는 거는 시계. 죄송합니다. 이런 건 다 시스템이고, 자동차도 시스템이고, 자동차도 켜놔놓고 기름만 넣어주면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조직에 자생력 붙은 거. 국가 기관도 또 스타벅스 상점 하나하나도 전부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다. 그래서 스위스라는 나라도 시계처럼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건 자살을 하건 암살을 당하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암살 안 시키느냐니까 뭐 대통령이 죽건 살건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총알 아까워서 암살 안 한다. 이런 게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작년까지 1인당 소득 세계 1등인 룩셈부르크, 또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요 조목만한 나라들은 나라가 전부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고요. 아프리카 나라들은 대통령 자리 뺏는다고 전쟁을 하고요. 또 한국 같은 나라는 과거에는 그 자리 뺏는다고 하이에나 떼거리처럼 몰려가지고 안면 몰수하고, 이제 우리는 지금 방향을 이렇게 과거에 잘못 잡아가 지금 방향 잡는 단계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이제 목적지가 나라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있건 없건 돌아가도록. 그래서 경찰은 경찰, 우리 교수들은 학교는 대학도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미국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대통령이 심심해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심심해서 대통령 못하겠다. 그 전 대통령은 뭐 한 달 휴가 간다, 2달 휴가 간다 그런 소리도 했어요. 부시 대통령 툭 하면 농장에 가가지고 뭐 외국 사람 오느라 하도 심심해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라크하고 전쟁이라도 좀 하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인 것이요. 그 스타벅스 상점 커피,
저걸로 재작년에 전 세계 상점이 16,000개가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한 5,000개 정도 됐습니다만은. 거기는 스타벅스 상점 하나 시계처럼 만들어가지고 회장인이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낮은 사람이 어디서든지 요렇게 하면 시계처럼 돌아가니까 특수 커피를 만든다. 얼마 전 상해 갔더니 중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상점만 800개가 있는데 이게 다 잘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여럿이 가냐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만든다. 이 문화. 그 신지혜 선수 잘 아시죠? 골프 선수요. 20살짜리 이제 골프 선수가 세계 진출하면은 그 경험이 많은 30대 세계 여자 골프 선수를 큰 언니처럼 붙여준대요. 신지혜 선수한테는 안젤라 스탠포드라는 그 선수를 붙여줬는데 안젤라 스탠포드라는 선수가 이러고 다닌대요. 신지혜를 만나보면은 마음가짐이 그 위대한 골프 선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신지혜 선수는 보면 치다가 잘못 쳐도 싱긋이 웃고 잘 쳐도 싱긋이 웃고 그하고 신지혜 선수하고 실력이 비슷한 선수들은 가다가 막 눈물 줄줄 흘리고 골프째로 땅을 치고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 이런 문화 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문화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최고 경제학자라고 하는 MIT의 폴 사뮤엘슨 교수는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죠. 나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는 게 경제 연구하는 건 나는 이건 놀이다. 놀이. 즐기면서 한다. 이런 거.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일 오래된 게 그 강석 김혜영 그렇습니까? 그거 보면 둘이 즐기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즐기면서. 그 다음에 이 김연아 선수도 지금 그걸 즐기는 단계가 되어가지고 무슨 아사다 마온가 뭐 이 차원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즐기면서 하자. 이런 문화를 만들자. 또 하나는 한번 우연히 텔레비를 들었더니 삼청여고인가 강릉여고 그 고3이 고3이 아니라 여학생 고3이 어머니 허락도 안 받고 각설이한테 시집을 갔어요. 각설이는 30대 후반 이혼남인데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가위 가지고 자기 사위 춤추는 데 가보면 딸도 이게 이상한 분장해가지고 춤추는 거 보면 복장을 친다. 복장을 친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 딸이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그 딸은 춤추는 순간이 즐겁습니다. 그렇죠. 그 남자하고 사는 자체가 즐겁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옛날에 잭 웰치에다가 지금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로 바뀌었는데요. 스티브 잡스 이야기로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일에 그 여고 3학년처럼 홀랑반해서 할 수 있느냐. 자기 일을. 자기 인생을 그렇게 홀랑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자기 일을 그렇게 홀랑반해서 하느냐. 다 체제 들러 없자. 죽창 만들어가지고 경찰 찌르자. 이러고 다니느냐. 이런 문화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느냐.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고 한두 명이 아니면 이건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자. 그 다음에 잘 돌아가도록 하자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번역을 해야 파전이 되는 것 같아요. 파전이라는 게 파전 먹는 인종은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조금 딱딱했습니다만은 퀴즈 들어갑니다. 세계 인종 중에서 한국 사람만 먹는 음식이요. 여기 정답이 나와 있네요. 보통은 보면 뭐 고추장, 무슨 김치 이런데 그거는 반찬이고요. 또 개고기 이러는데 모든 후진국 사람들은 굶어 죽기 전에 개고기든 뭐든지 다 먹잖아요. 중국은 광동성은 또 개고기 아주 잘 먹다 그러더라고요. 비빔밥. 100살 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7만 4천 명, 일본에는 뭐 4만 명이 넘었다 그러고요. 우리는 980명. 이 100살 넘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서울의대의 박상철 교수, 뭐 한국의 인류 영양학 교수, 의사, 인류 복지학 교수들이 100살 넘는 사람들 연구하는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 연구회 이름을 장수문화 연구회로 짓고 저한테 다 회장을 하라 그래서 제가 그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비를 모으라는 뜻으로. 근데 큰 기업에 가서 담당 임원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대요.
교수님, 100살 넘는 분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압니까?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 사람들 연구하는 연구비를 하나도 못 모아가지고 지금 목 날아가게 생겼습니다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비빔밥을 정했대요. 근데 그 회의를 하는데 교수 한 사람이 계속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대하느냐니까 자기는 인도네시아 들락날락 해서 잘났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도 비빔밥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몇 개를 이렇게 손으로 섞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섞은 밥이지 비빔밥이 아니다. 그랬더니 계속 비빔밥이라고 빡빡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몇 가지 섞어서 먹는 거 이게 섞은 밥이지. 그건 비빔밥이 아니다. 비빔밥이다. 섞은 밥이다. 그러다 제가 그랬어요. 이까지 걸 비빔밥이라고 한다면은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2,300만인데 서울에 다 불러가지고 손으로 돌솥 비빔밥 한번 비벼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부터 느낀 바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비빔밥은 역시 한국 음식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거를 세계화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글로벌 시대에 세계 어디 가든지 음식 정에는 문제가 없다. 고추장만 들고 나가면 된다. 가서 뭐든지 확 비비면 된다. 확 비벼. 그럼 확 비벼 놨다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맛이 없으면은 물에 들러퍼 끓이면 매운탕이 된다. 이랬더니 제가 그 과거 6, 7, 7, 8년간 초, 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강의했는데 초등학교는 5,500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실 운동장에서 그분들 다 모아가지고 강의도 해봤는데 그분들한테 물에 들러퍼 끓이면 매운탕 된다 했더니 여자 교장 선생님들이 그랬대. 교수님, 매운탕보다는 찌개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 세계 인종 중에서 비빔밥, 찌개, 매운탕 먹는 인종이 없잖아요. 우리는 종합성, 융통성, 창의성이 우리 문화의 특성인 것 같아요. 종합성. 그 일전에 무슨 조찬회가 있어가지고 코리아나 일식당에서 그 일식집에서 만나가지고 아침은 일본 정식으로 먹었어요. 그날따라 점심은 양식을 먹고 또 어떨 땐 저녁에는 중국식 먹고 또 어떤 분 집에 와서 라면 끓여서 김치 먹고 세계 인종 중에서 일식, 중식, 양식, 한식, 한식, 중식, 양식 이렇게 하는 인종들이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주로 일본 음식은 가급적이면 물도 생걸로, 생선도 생걸로, 중국 사람들은 물도 끓여서 먹고 다 요리해서 먹잖아요. 미국은 진짜 맛이 또 없잖아요. 햄버거 같은 게 이게 왜 잘 팔리는 거 하면 맛이 없어서 잘 팔린다. 맛이 특별한 맛이 없잖아요. 맵고 짜고 뭐 이런 게 없고 또 스테이크 같은 것도 보면 미국 사람들 진짜 맛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제일 음식을 다종다양하게 먹는 인종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식, 일식, 그 이홍영 교수라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칼라피노 교수가 세계적인 정치학자인데 우리 이제 교수도 이런 수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분이 정년 퇴임하고 후임으로 이홍영 교수가 하는데 그분은 그러대요. 자기를 보면 한국 사람의 성격은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넣고 비빈 것 같아요. 비빈 것 같다고. 일본 사람들은 몇 명만 모여도 다 조직하잖아요. 관광을 홍콩 가서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관광할 때도 그 사람들은 조를 짜가지고 이조는 빨간기, 파란기, 깃발을 앞세워서 일본 농촌 사람들이 수백 명이 이제 깃발을 앞세워가지고 며칠 관광을 잘하다가 백화점 가니까 다 엉켰잖아요. 그래서 이 깡패들이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똑같은 빨간기, 파란기를 앞세워 갔더니 졸졸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옥상으로 가서 데리고 가서 싹 털어서 보냈다. 일본은 조직 공동체. 우리는 조직 공동체 하면은 일본 사람 못지않게 한다. 미국은 또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100만 대군이 넘어요. 우리 어떤 사회학 교수한테다 미국은 변호사가 100만 대군 넘는다 했더니 교수님 우리도 100만 대군이 있대요. 뭐가 100만 대군이냐니까 율랑여성요. 뭐 이러더라고요. 일본은 미국은 미국의 첫째 장점은 많습니다만 단점 꼽을 때 변호사를 꼽거든요. 적정수는 꼭 있어야 됩니다만 미국 변호사 중에서 직종 중에서 정신병 제일 많이 들고 이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미국 변호사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 때려 죽일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 사람은 무죄고 이걸 감옥에 넣어야 되고
이런 거 하는 게 변호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도 많이 들고, 뭐 미국 변호사는 다 이혼했다. 이거 심리학자들 행복에 제일 가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 이제 했습니다. 아무튼 이혼도 많고 결혼도 많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어머니는 내 남자한테 5번 결혼해가지고 사돈이 많아가지고 순전히 사돈표로 당선됐다. 사실은 미국 사회하고 우리가 다른 게 사실 진짜 많잖아요. 미국은 또 세계 경제올림픽에서 1등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특권이요. 그 골프, 여자 골프도 보면 1등하고 2등하고 천냥지 차이 아닙니까? 상금이 오고 상패가 오고, 그 다음에 막 광고 모델에 나가고 명예가 들어오고, 2등은 한 점 못 쳐가지고 별거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경제올림픽에서 1등 하니까 달러 찍는 특권이 있잖아요. 달러 찍. 그러니까 외환 보이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무역 적자 걱정 안 해도 되고, 지금 경기 침체되어 있으니까 달러 그냥 막 찍어가지고 돈 풀어가지고 경기 좋아지면은 은행 이자 올리면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오면은 쭉 걷어서 창고에 쌓으면 되니까. 지금 그 지경 아닙니까? 달러 값 떨어진다고. 달러를 찍는 게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특권인데, 그래서 김일성이가 보기에 너무 억울하다. 이거 너무 억울하다. 우리도 달러를 찍자. 이래가지고. 세계에서 달러 찍는 나라가 2나라가 됐다. 이 던앤드 브라더스트리트 사는 미국 기업평가회사인데요. 미국 기업 경영인들한테 전 세계 주요 40개국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자면 그 나라의 국민성을 알아야 된다. 한국인의 국민성은 뭐냐? 한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 이렇게 해놨어요. 리질리언스다. 이게 회복력, 뭐 자생력, 그런데 똑 떨어지는 번역이 없어요. 마케팅도 번역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 설명해놨는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역경에 처하든지 바로 벗어치고 나온다. 한국 사람들은 억척거치하고 끝까지 하고 될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다. 될 때까지. 좌우간에 될 때까지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 이런 인종들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렇죠? 죽창 들고 이렇게 촛불 시위하는 거 보면 막 끝장날 때까지 하잖아요. 용산 참사 저런 것도 보면 저런 인종들이 없잖아요. 홍콩에 가지고 삼보 일배로 데모를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한국은 가지 말자. 또 북한은 보시면은 전 세계가 안 된다고 다 때려쳤는 공산주의 저거 될 때까지 하고 앉았고. 우리가 사실 한국 사람의 강점이 참 많은데, 저는 그래서 한국인의 강점이 10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저 오늘 강의 제목이 저 책 이름입니다만은, 강점이 참 많고 단점도 좀 있습니다만은, 자관의 자신 경영의 첫째는 자기 자신의 강점 보는 거거든요. 강점. 행복의 첫째는 긍정적이 되는 것.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라. 나는 뭐 학벌이 나빠서 안 된다. 나는 뭐 과거의 전공이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지 한국 사람의 특성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배고프시죠? 퀴즈 들어갑니다. 한국 음식에 레드 와인이 맞습니까? 화이트 와인이 맞습니까? 예? 또요?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 이원복 교수 왜 저 먼 나라 이웃 나라 썼는 만화가 있잖아요. 저하고 책을 4권을 냈는데 그분이 와인의 세계 세계 와인의 세계 이 책을 냈는데 그분 말씀은 그랬대요. 유럽의 와인 전문가가 한국에 오면은 오자마자 그냥 불고기에다가 삼겹살에다가 스테이크에 막 먹어가지고 보내면 다음날 가면서 공항에서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 레드 와인을 마셔야 된다. 한국 음식에 레드 와인 맞는다. 그 다음에는 오자마자 생선회집으로 데리고 가지고 생선회를 배 터지게 먹여주면은 잘못된 것 같고 화이트 와인이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오면 이거 인사동 가가지고 이게 글로벌화된 한식이거든요. 원래는 한식이 이렇게 종지, 접시에 조그만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크게 해가지고 이거 5만 원 상인데 제가 사진을 가서 찍었는데 여기 육회공군 다 있는 거를 대접받아보고는 이 다 맞는다. 빼갈도 맞고 보드카도 맞고 막걸리도 맞고 얼마 전에 어떤 귀중한 자리 갔더니 한 분이 막걸리, 소주, 맥주, 사이다 이렇게 다
타가지고 돌리더라고요. 그것도 맞고. 한국 사람은 종합습니다. 종합습니다. 지금은 보면, 얼마 전에 일본에서 10년 살았다는 그 여자분이 자기 사위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점심 먹는데 교수님 그러지. 예, 그랬더니 저 딸집에 가보니까요. 밥통이 우리 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세탁기도 우리 게 나은 것 같고, 에어컨도 나은 것 같고요. 텔레비도 나은 것 같고, 휴대폰도 나은 것 같고,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동차만 우리 게 더 나으면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 비행기 항공사 스튜어디스가 세계 최고, 골프장 캐디가 세계 최고. 옛날에는 골프 치는 사람 한 사람마다 캐디가 이렇게 백을 메고 따랐습니다만 지금은 캐디 한 사람이 남자 4명을 데려다니잖아요. 지금 가끔 남자 4명 언제부터 거느리고 사느냐고. 매니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캐디들이 세계 최고, 골프장 세계 최고, 뭐 호텔 여종업원 세계 최고, 그 다음에 심형래 씨하고 디오라는 영화 만든 사장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러대 사장님 그거 상영할 때마다 윗돈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대요. 교수님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거 진짜 저는 진짜 감명을 많이 받았대요. 그냥 바로 나가니까 앞돈이고 뒷돈이고 없대요. 만들어 놓으면 영화관으로 바로 간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뉴욕이요 미국 별거 아닌 것도 많아요. 뉴욕의 극장을 60점 주면 우리는 90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20,000 수준인데, 저는 책을 낸다고 그 청림출판사 작가를 소개시켜달라 그랬더니, 청림출판사에서 그 경영학의 시조 피터 드러커 교수, 아까 그 얼굴 나왔던 그분 책을 내가지고 교정 보느라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제까지 책을 더 교정 보고 해서 그 다 알고 있고, 삼성전자 윤종룡 회장이 내부 간부용 교육시키는 거기서 내가지고 5번 교정했는데 다 읽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실력이 이렇게 올라갔네요. 아무튼 간에 지금은 보면은 이제 지금 행복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행복의 첫째는 여기 에드 디너 행복의 이제 첫째가 하는 학자거든요. 첫째, 자신을 결코 비하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신이나 남에 대해서 건설적 아닌 비판은 결코 하지 않는다. 이거 진짜 힘들잖아요. 남 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상사 씹는 거 안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저거 안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는 주위에 쭉 보면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저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할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자기 할 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은요. 젊을 때 폐암인가 폐병이 걸려가지고 큰 수술하고 나서 담당 의사가 이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아는 분들이 막 간절한 심정으로 문병을 하고 위안을 하고 위문을 하고 뭐 음식도 갖다 주고 막 목사님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분도 그랬대요. 석 달만 더 살게 해주면은 인간구실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분은 병 고쳐서 98세까지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대요. 의사도 죽고 간호원도 죽고 장로도 죽고 다 죽었다. 내 아는 사람 다 죽었다. 그때 위안하던 사람 다 죽었다. 그래서 일시적인 실패, 좌절, 불행은 위장된 행복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 좌절, 좌천됐다. 거기서 쫄딱 망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보면. 쫄딱 망한 사람 많은데, 이 좌천, 재미있다. 신지혜처럼 웃고. 그러다가 보면 또 좋은 일,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프로는 항상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고, 프로는 이게 오면은, 이거 위장된 행복이다. 재밌다. 그래서 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게 이게 전화위복입니다. 그렇죠? 전화위복의 선수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 아마추어는 조그마한 불행 오면 부부 싸우고 자식들 집 나가고 깽판 내버린다. 대불행으로 간다. 이랬고. 그 다음에 행복의 종류는 목표 달성 후에 오는 행복, 달성 과정에서 오는 행복. 소설가 박범심 씨가 그러더라고요. 소설을 쓸 겸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6,000m 목표로 올라갔는데 죽을 고생을 해서 올라갔더니 깜깜한 방에 밤에 눈비가 오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표 달성해 보니까 개 콥디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 진급만 하면은 뭐 행복이 찾아온다. 이거 진짜 개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즐겨라. 과정을 웃으면서 즐겨라.
뭐 고시 합격하고 인류 대학 들어가면은 내 아들 인류 대학 들어가면 행복이 줄줄이 온다. 택도 없잖아요. 서울대 졸업하고 자살하는 학생도 심심찮게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뭐 인문 박사들이 이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박사 지금 30명이 갈 데가 없대요. 갈 데가 없다고. 지금 박사들 갈 데가 홍콩이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어 박사를 만들어 놓으니 갈 데가 없잖아요. 홍콩에. 갈 데가 취직할 데가 없고. 홍콩에는 사진 신문사에 글 쓰면은 돈을 하나도 안 준대요. 돈 줄 돈도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뭐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막 동네 사람 불러서 축하를 하고 졸업한다고 축하하고 대학원 들어갔다고 축하하고 박사과정 들어갔다고 축하하고 박사학위 축하하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요. 정말로 이렇게 그 신지혜 같은 선수들 보면은 우리 그 여자 골프 1번, 2번, 3번 제가 다 만났습니다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신지혜는 이러더라고요. 저게 20살짜리인데 만나보면은 대인의 태도가 나온대요. 신지혜한테서는. 그 친구들 실력들이 비슷한데 막 한 번만 잘못 치면 울고 불고 그날 잠 못 자고 이런 또 김연아도 즐기면서 하고 김연아 보면 태도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는 거 못 봤잖아요. 우는 거 못 보고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달성 과정에서 행복이 중요하다. 하라. 근데 술 먹고 파주소에 있는데 취해가지고 와서 내 멱살 잡는데도 어떻게 싱글싱글 하느냐. 그런 건 사실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 그 다음에 행복의 두 가지 기능. 행복은 즐거움을 주는데 이쪽이 우리가 행복을 안 배운 것 같아요. 행복해야 자기 일도 더 잘하고 인간관계도 더 잘하고 사회생활도 더 잘하고 여기에 그거는 뺐습니다만은 이제도 더 잘한다. 이제도 더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행복해야 된다. 먼저 그야말로 자신의 문화, 행복 문화 비슷한 거를 근데 이렇게 그 미국 심리학자들이 우리는 그 심리학도 조금 일천합니다만은 여중학생, 여고생들을 졸업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뭐 수십 명 중에 한 두세 사람은 이렇게 웃는 상이 나온대요. 수십 년 뒤에 또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우거지상들은 어디로 간지 없기도 하고 우거지상들은 그때도 뭐 이렇게 우거지상을 지어가지고 어렵게 산다. 그래서 그게 프랑스 말로 뒤가 세야 된다. 그래서 뒤센 웃음 이러더라고요. 뒤센. 그게 프랑스 말인데 나름대로 하면 뒤센 웃음. 그래서 그런 웃음을 웃고 살자. 이게 이제 행복. 아까 이분이 경영학의 시조 피터 드러커 교수거든요. 피터 드러커 교수. 94살 때인데 부인은 92살인데 떼부자예요. 미국에서 51번째 부자다. 그러는데 이 부인이 92살인데도 스스로 소형 중고차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회사 사장도 하고 진짜 세계 대가가.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경영학의 시조. 그 잭 웰치 회장이 회장 취임하자마자 이분을 일주일간 가정교수로 모셔서 코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기업가들을 많이 만든 사람인데요. 부자를 제일 많이 만들었다. 경영학의 시조는 피터 드러커. 기억이 안 되시면 드러코. 드러코. 경제학의 시조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담 스미스고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 썼잖아요. 국부론. 그 국부론은 어떤 책이냐? 국부론은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은 읽어본 사람도 없는 책이 국부론이다. 이마지 두꺼워요. 사실 1776년에 썼는 거 보면 문장력도 좋고 국부론 그 책 하나를 가지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 시작이 그때부터 됐고 경제학 시장이 그때부터 됐고 시장경제 우리 말하는 시장경제가 그때부터 됐잖아요. 세계를 그냥 확 바꿨는 게 그렇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공산주의 이론 써가지고 확 바꿨다. 공산주의는 지금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시장경제 이거를 확 발전시킨 사람이 이 사람인데 우리가 1964년에 수출 1억 달러에 작년에 4천억 달러 됐잖아요. 이렇게 한 인종이 전 세계에서 없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이야기에서 그 기업가 역량 발휘에서 세계 1등은 미국 개코 같은 소리 하지만 한국이다. 한국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정말 이 사회 환경이 나쁜 데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느냐.
이게 경제 기적이다. 세계 어느 인정도 못했으니까. 근데 이분 이야기로는 다른 의미에서 경제 기적이었다. 그 무슨 소린가 하니 한국 국민들은 지도층 없이 이런 경제 기적을 만들었다. 우리 사회학자는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국민들이 우수해가지고 국력을 이마 지켜놓으면 지도자가 왕창 까먹고 또 올려놓으면 또 까먹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도 보면 없는 게 없는 분들 많습니다만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국력을 지도자들이 마음껏 까먹을 수 있도록 올려놔야 된다. 그런데 이분 이야기로는 한국의 지도층은 2차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파괴가 됐다. 일제 35년간 파괴를 했는데 청량리 역 앞에 588이라는 숫자 잘 아시죠? 588. 588. 그럼 578은요? 578은 무슨 숫자인고 하니 재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전문대 이상 졸업한 사람의 수가 57만 8천 명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578입니다. 578. 아무튼 간에. 478은 1년에 태어난 어린이인데 꼭 딱 떨어지진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회사의 차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교수님 조사해보니까 10,000명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참 똑똑한 사람들 같더라고요. 478. 금년에 또 수능시험 치는 사람들이 678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478, 578, 678. 아무튼 간에 57만 8천 명인데 일자리 10만 개 만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20만 개 만든다. 택도 없는 소리고 588에 5자 빼버리면 88인데 88을 뭔가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실 때 대한민국 공무원 수가 88만 명입니다. 88만 명. 그런데 정부에서 일자리 만든다 그래요. 10만 명 만들어요. 지금 98만 명, 99만 명 되는데 5년간에 10만 명 만드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민간 부분에서 만들도록 해야 되고 기업 만들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 시장경제의 핵심 아닙니까? 기업들 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요. 수출도 하고 그다음에 소득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지. 공무원은 세금으로 이제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제 35년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문대 이상 졸업한 사람의 수는 얼만고 하니 우리나라 최고 그 국사학자라는 분 7,00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35년간. 35년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규대학 교수는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비전, 철학, 전략을 생각할 인재는 씨를 말린 게 이게 식민 통치를 오래 받으면 지도층이 파괴돼가지고 아프리카 나라 안 되잖아요. 나라 안 되고 그 동남아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2차는 6.25 전쟁 때 파괴가 됐다. 아까 일본보다가 우리 테레비 뭐 이런 게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독일 사람한테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한국산 휴대폰 일제, 독일제, 영국제, 미국제 주고 어느 거 쓸래 하면 한국산 쓰잖아요. 한국산. 그래서 영향력은 뭐 이런 나라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이분이 했어요. 작년에 우리 국민소득이 이제 1,030조 원 됐습니다. 이게. 금년에 성장률 제로면은 금년에도 1,030조 원. 내년에 성장률 제로면 1,030조 원. 매년 1,000조 원씩 늘어나니까요. 이제 판도가 달라졌어요, 지금요. 옛날에 300조, 400조 뭐 이러다가 지금 막 매년 1,000조씩 늘어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3.3배, 미국은 14.5배 이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돈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고요. 이 숫자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왔네요. 588. 상용 근로자가 37%니까 정덕구 그 전 장관이 IMF 때 현장에서 협상했잖아요. 그분 말씀이 그러대. 국민의 3분의 2가 지금 직장인 불어나게 됐다.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왜 이 지경이 됐느냐? 길을 잃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은 달러를 찍을 수가 있고 군사 위험이 없고 경제 안보도 문제가 안 되고 군사 안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나라에 유학 간 학생들이 또 그런 나라의 학자들이 자기 미국을 바탕으로 주장해놨는 정치 이론, 사회 이론, 경제 이론을 배워가지고 막 신문에 쓰고 미국식으로 가야 된다. 이러다가 IMF가 났잖아요. IMF 나고 나서는 또 미국식 GM식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된다 해서 사회이사 제도를 하고 뭐를 하고 뭐 또 단기 이윤으로 주식 시세를 잘 봐야 되고 이러다가 보면 GM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길을 잃었잖아요, 지금. 그때 그냥 텔레비 나와가지고 나는
미국에 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대학에 유명한 지도 교수 밑에 와가지고 이런 논문 쓰고 왔으니까 한국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다가 요새는 그냥 찍소리가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어떤 분이 국내에서 유명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과 유럽에 가서 진짜 유명한 대학에 가가지고 호랑이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이렇게 유명한 대학에서 이렇게 유명한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호랑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으니까 뭐든지 물어보라고 자랑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대요. 경제위기에 당했습니다. 그렇죠? 경제위기에. 그래서 지금 정치 이론도 지난 정권 때도 지지난 정권 때도 얼마나 혼동을 많이 했습니까? 사회학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외환위기 직전에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가 났는데 미국은 무역 적자가 그 한 10배 나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 말씀이 무역 적자는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 그러다가 외환위기 났잖아요. 외환위기가 난데 외환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국내 재벌만 이야기합니다만은 국제 금융 재벌들이 진짜 흉악범들이 많잖아요. 외환위기 때 응급실에 대한민국 경제가 실려서 갔는데 그 의사들은 국제 금융 재벌들이고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가가지고 우리 증권시장 15% 이상 개방 못한다. 알았다. 죽으면 되지 않느냐. 너 죽을래? 우리 말하는 대로 따라 할래? 그래, 요거 뭐냐니까 우리는 있는 게 돈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여기 와서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주식이든 빌딩이든 땅이든 뭐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할래? 죽을래? 도장 찍을래? 죽을래? 그 도장 찍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에 이거는 정부를 비난하려는 그런 뜻이 전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경까지 갔는 게 길을 잃어서 그 같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국제금융재벌들이 우리 주식의 42%를 지금도 보면 삼성전자의 우선주 80%를 80.9인가 뭐 이렇게 외국 사람이 가지고 있고 40몇 프로를 삼성전자 걸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어떤 연구에 부종급이 그래요. 교수님 포스코처럼 저렇게 좋은 회사 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외국 사람한테 배당 다 해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됐잖아요. 도장을 안 찍으면 안 되니까. 42% 가졌다는 사실은 기업인들이 경영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 금고에 이제 모아놓는 주식을 빼면 유통 주식의 70%를 다 가지고 있다. 모범 주식을. 어제도 보면 어제 왜 주식이 왜 떨어졌냐? 외국 사람이 4,700억을 팔았다. 왜 올라갔냐? 외국 사람이 사서 올라갔다. 우리 주식 증권 이 결정권을 외국 사람한테 왜 맡겼느냐? 우리 길을 몰랐다. 이런 건데. 요거 한번 보시면요. 10대 그룹 293개 회사 총 자산이 7,200억 달러. 미국 지위가 7,900억 달러. 이게 사기 침체하는 자료죠. 정말로 형편없이 적잖아요. 이 자료 가짜 자료 아니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인데 저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했잖아요. 이걸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삼성이 크다, 현대가 크다.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쏙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이러니까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취직시험만 하면은 100대 1, 500대 1. 지금요. 서울대학에서 취직 잘 되는 데가 경영대학인데 학생들이 그러대 교수님 금년에는 취직한데 진짜 고생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럼 다른 대학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정말 젊은 사람들을 왜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었냐. 길을 잃어서 그렇다. 여기는 죄송합니다.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가 작년 11월 말에 글로벌 트렌드, 지구 차원의 큰 변화가 2025년까지 어떤 게 일어나느냐. 전쟁 잠재력이 증가한다. 경제전쟁, 자원전쟁, 심리전쟁, 정보전쟁, 사이버전쟁, 미디어전쟁, 우주전쟁. 우리나라 유명한 사회학자한테 지금 경제전쟁 되고 있습니까? 이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천명했는데. 그 다음에 옛날에는 미국이 원체 해가지고 중국 까부지 마라 하면 까부지 말았습니다만 지금은 중국이 현찰이 2조 달러가 있어가지고 미국이 까부지 마라 그러면 채권 좀 더 사줄까? 인도, EU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목들이 많아졌다. 다극화가 됐는데 이런 세계 특징은 두목이 하나면은 안정이 됐는데 지금 불안정하게 된다. 이 대구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그런데요. 나는 인터넷의 귀신이고 인터넷으로 섹스 영화를 볼만치 봤는데 우리 어머니는 인터넷을 모르기 때문에 섹스 영화에 관한 하는 내가 어머니의 스승이다. 이런데요. 아까 우리가 한국 문화의 특성을 종합성, 융통성, 창의성 그랬습니다. 그렇죠? 종합성. 우리는 막 넣고 비비고 섞고 하는 거. 우리 휴대폰에 고성능 전화기만 넣어가지고는 지금 안 팔립니다. 그렇죠? 휴대폰 넣고 시계 넣고 계산기 넣고 비비고 디카 넣고 비비고 이게 이제 융합의 시대. 그러면 퀴즈 들어갑니다. 그러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전화기, 시계, 계산기, 디카 이게 어느 게 과장이고 어느 게 부장입니까? 이 맞짱 뜨는 시대다. 요새는 아마 프로 경계가 없어진다. 막 주부들이 종교계에서 베스트셀러는 주부가 썼는 거예요. 주부가. 목사님들 쓴 거는 진짜 잘 쓰면 뭐 50번 찍고 하는데 이 부인은 80몇 번 찍고 지금 개정판도 냈고 이러더라고요. 경계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이런 대학 나왔고 전공이 이래서 틀렸다 하는데 그런 사람은 진짜 틀린 거고 앞으로는 전공도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휴대폰처럼 그 전공 융합해야 된다. 비빔밥처럼 섞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미래학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 뒤에 곧 섹스 로봇 나온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그러대요.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이 2012년 목표로 섹스 로봇을 만든대요. 그러면서 막 열을 올려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남자 섹스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모양도 아주 좋고 키도 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키도. IQ도 6, 70이 된대요. 더 높으면 안 되냐 하니까 더 높으면 절대로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IQ가 너무 높으면 바람 피워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큰 세상 변하는 건 이 기술 변화도 대단히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재앙 뭐 이런 겁니다만은 불연속, 쇼크, 서프라이즈, 분쟁, 무한경제적 승자 독시, 실업 증가, 격차 증가, 범죄 증가, 불안이 증폭되고 없어지는 국가, 범죄단체가 이끄는 증가. 소말리아 해적들은 해적질 하는 게 왜 나쁘냐. 내 처자 이제 굶어 죽는데 먹여 살리는 게 왜 나쁘냐. 이런 나라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으로 많이 내려간다.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청산가리 팔아서 그런 것처럼 이 보고서가 처음에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내 자식한테 종교를 갖도록 해서 효도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 종교를 갖도록 해가지고 다른 사람 해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7,900만인데 1인당 소득이 220달러 돼가지고 경제 규모가 170억 달러. 삼성전자는 종업원이 이런데 매출액이 1,104억 달러. 곰탕 한 그릇은 6,000원 이거를 주인이 다 못 갔습니다. 그죠? 거기에 쌀값, 고기값, 물값 다 빼고 남는 돈으로 집세 내고 봉급 주고 하는 게 이게 부가가치거든요. 부가가치로 따지면 이런데 이렇게 됐네요. 워런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620억 달러인데 이 돈이 얼마나 되는 거 아니? 20억 달러는 빼버리면은 600억 달러는 것이 6억 원짜리 아파트 100채 있는 동네가 1200개. 그럼 여러분보다 조금 부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지는 지금은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전화기, 시계, 계산기 맞짱 뜨듯이 나라, 개인, 국가가, 기업이 막 다 맞짱 뜨는 시대가 됐네요. 세계 제일 큰 기업은 요거. 로얄 더치셀 4,600억 달러. 우리 경제 규모가 뭐 1조 달러 이랬습니다만. 엑슨 모빌은 순이익만 452억 달러. 이런 회사는 이라크 전쟁 좀 더 붙여야 기름값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 우리는 그냥 기름값 올라가면 막 아우성을 칩니다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국제 재벌들을 알아야 되고 국제 금융 재벌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재벌들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옛날은 이제 한국 경제, 중국 경제, 일본 경제 전부 따로 떨어졌는 장거리인데 지금은 경계가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정글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호랑이가 옛날에 우리가 알던 호랑이는 이게 점심 먹고 한참 있다가 쳐들어오는데 이제는 새벽에도 쳐들어오는 게 있고 저녁에 쳐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타잔이 얼마 전에 중국 기업인 대상으로 타잔 이야기 했더니 타잔이 뭐냐고 숲속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했더니 숲에 왜 들어갔냐고
타잔이 그런데 매일 저녁에 양주 반병을 마신대요. 그래서 같이 사는 죄인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마시냐니까 타잔이 그랬대요. 아니 내가 내일 또 호랑이 사자 맹수가 울거리는 장글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기업인들이 지금 병들도 많이 나잖아요. 진짜 제정신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술도 많이들 마시고 그래서 맞짱 뜨는 시대가 됐다 그런 건데요. 여기 금융기관의 수가 있네요. 얼마 전에 어느 기업 총수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송 교수님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가 2,000몇억 달러 되는데 뭐 때문에 만날 경제위기가 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위스는요 인구가 760만 명의 UBS 은행은 자산이 2조 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UBS 은행이 이런 이야기 한답니다. 한국은 인구가 5천만이나 되는데 자산이 2천억 달러나 있어. 아이고 돈 많다. 귀엽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금융재벌들인데요. 이런 은행들이 몇 개만 있으면은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금융이 약하고 은행이 약하고 이런 높은 분들, 은행이나 금융이 높은 분들한테 못하느냐니까 이거는 기술이 없어서 안 된대요. 유태인들은 수백 년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그야말로 불 찌르고 털어온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물건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고 뭐 반도체 생산성 얼마나 올라갔고 맨날 이러니까 경륜이 안 쌓였고 또 가르쳐 주질 안 하잖아요. 저는. 일본도 제조업으로 돈 벌어가지고 많이 뺏기고 있고 중국도 앞으로 이제 얼마나 뺏길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은행 빨리 해가지고 외국에 뺏긴 걸 좀 찾으러 오자. 중국에 돈 뺏으러 가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금융이 약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경우는 없다. 아까 그 42%라 그랬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나기 전에 우리 주식의 42%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막 팔아가지고 급해서 지금 29%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 주권. 저 사람들이 팔아서 가면은 우리 환율 올라가고 저 사람들이 팔면 그렇고요. 어느 대학 총장 그 비서가 금년 초에 그러대요. 교수님 펀드 사가지고요. 저는 20%밖에 손해 안 봤는데 저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40% 손해 봤어요. 이제 이러더라고요. 사실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세계 금융재벌들하고 섣달을 시켜놓으니까 포카를 붙여놓으니까 돈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궁화인데요. 여기 무궁화 셋 계십니까? 우리 그 천안에 거기에 신경구 교수가 하는 무궁화 연구소에 가시면 무궁화의 종류가 250종류가 있는데요. 그분은 신품종을 개발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세요. 신품종 보내놓으면 인터넷으로 팔고 한 그루당 50센트를 준대요. 그래서 신품종 만들었는데다가 이거 저 이름을 붙여줬어요. 송병락 무궁화인데요. 병자는 빼버리고 송락 무궁화 이렇게. 송락 무궁화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또 인류 사진가인 조세영 교수가 여기다가 송락 무궁화인데 매일 새로운 꽃이 피고 한 철에 3,000송이가 피고요. 화분 울타리 가로수로 심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 거밖에 없다. 하버드대 정문 앞에 대표 꽃집이 이 무궁화고요. 아까 피터 드러크 교수 그 수영장하고 집 사이에 있는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전에 가봤을 때 저게 틀림없이 무궁화인데 그래도 또 확인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서 그 부인한테다가 이제 드러크 교수는 돌아가셨고 그게 무궁화냐 하니까 한 3일 전에 답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구약 성서 유태인들이 중시하는 게 무궁화니까 무궁화예요. 한국인의 길을 찾아라. 어떤 길을 가느냐. 드러크 교수는 어떤 길을 가느냐. 이거는 전략.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거는 전술이다. 예를 들면은 김연아 선수 어머니가 김연아한테 엄마의 소망은 너 역도 선수 하는 거다. 역도 하면 만날 꼴찌 하네요. 집에 와가지고 모녀가 자꾸 만날 울면서 엄마 나를 어떻게 이렇게 가늘가늘하게 나눠서 그러면서 울고 불고 그렇게 하는 건 길을 잘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또 장미란 선수는 그 어머니가 너는 정말 피겨스케이팅을 좀 해야 된다. 장미란 선수 같은 사람들이 돌다가 넘어지면 얼음판이 깨질지 모른다. 그래서 엄마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못 나눴어. 그러니까 방향 잘 잡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김연아 선수가 역도로 갔으면 만날 꼴찌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1등 했다. 꼴찌도 1등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다음에 신지혜 선수도 또 무슨 역도를 하러 뭐 사생결단하고 역도를 하고 엉덩이 살을 붙이고 수술을 하고 그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일찌감치 골프를 갔는데 한번 우연하게 텔레비를 들었더니 신지혜 선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잭 니콜라우스 이런 사람이 썼는 골프책에 보면은 뭐 골프 칠 때 제일 편안한 자세는 남자는 소변 보는 자세다. 그래서 이렇게 숙여서 자라 그러는데 신지혜는 그렇게 하면 불안해서 안 된대요. 다리를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신지혜는 뭐 짧아가지고 숙일 다리도 없지만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다 찾아놨더라고요. 보니까 공도 뭐 발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공 여기 놓고 칠 때 뒤거리 빠다가 앞에 거리가 같아야 된다 하는데 신지혜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가느냐 신지의 길을 찾아놨다. 그래서 경쟁자는 못 가고 나만 갈 수 있는 길을 가서 승자가 되는 게 이게 전략이다. 일본은 국제규격에 맞는 야구돔이 6개가 있고 우린 야구돔 청사진이 6개가 있고 그러면 시설에도 비교우위가 없고 경력에도 비교우위가 없고 키에도 코에도 덩치에도 비교우위가 없으면은 보따리를 싸서 와야 되는데 이런 표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이자들이 시합해가지고 구정구승했으니까 어떻게 이겼느냐. 그래서 학벌, 가문, 용모, 키, 코, 경력, 시설 눈에 보이는 게 결정하는 것은 비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결정하는 게 경쟁우위인데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게 전략이다. 전략. 전략이라는 거는 이거죠. 이거. 전략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중국식, 일식, 양식, 한식 막 섞어서 융합을 한다 그랬습니다만 비빔밥처럼. 그러면 김경문 감독 맞죠? 김경문 감독 맞죠? 김경문 감독이 어떻게 이겼냐? 미국에 가서 야구 학원에 가서 배우고 왔다. 미국은 그게 힘의 야구거든요. 힘의 야구. 힘의 야구 힘의 야구는 끝내주게 배워왔다. 그 힘의 야구 배워가지고 한두 판은 이기지만 구정구승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일본은 보면 뭐 생선뇌를 0.1mm 가볍겠더라, 두껍겠더라. 섬세함의 야구. 섬세함의 야구 배워가지고, 그것도 일본도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겼느냐? 미국에 힘의 야구 넣고, 일본에 섬세함이 넣고 비비고, 한국 야구 넣고 비비는데, 한국 야구는 뭐냐? 저는 한국 야구는 될 때까지 하는 야구다. 이렇게 해서 힘의 야구, 섬세함의 야구, 한국의 야구 이렇게 융합해서 비빔밥처럼 비벼 놓으니까 미국 선수 못합니다. 그렇죠? 일본 선수 못하고 베네수엘라하고 할 때는 보니까 우리 키가 작으니까 땅볼 넣는 데는 우리가 또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자는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길을 가서 승자가 되는 거. 경쟁자들을 모방도 필요는 합니다만 모방하기보다는 경쟁자들의 강점을 융합해서 경쟁자들을 앞설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전략이다. 그럼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야구 정책하는 사람들이 국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외국 선수하고 서양 선수하고 비하면 키가 비교우위가 있습니까? 덩치가 비교우위 있습니까? 시설이 비교우위가 있습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는 경력이 비교우위가 있습니까? 그런 거로 대한민국 야구는 2025년에 미국 야구 따라가고 2020년에 일본 야구 따라갑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대부분은 그거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는데 김경문 감독은 2020년이고 2025년이고 간에 이번 북경 올림픽에서 다 때려잡자. 다 때려잡자. 이게 전략이죠. 전략. 그럴 길이 있느냐? 그 길이 있다. 어떻게 찾느냐? 그게 찾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미국 야구 따라간다. 이런 거는 모방이다. 모방. 그거는 전략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 여기에 나왔고요. 징기스칸은 러시아를 250년간 통치를 했어요. 중국은 원나라 세워서 통치했어요. 인도도 통치했고 유럽, 중동 다 통치했잖아요. 그럼 퀴즈 들어갑니다. 그럼 당시에 몽고의 인구가 2천만, 1,500만, 1,000만, 500만, 100만 어디에 가깝습니까? 많게는 100만, 적으면 70만. 그러면 100대 1, 수백 대 1로 이기잖아요. 퀴즈 들어갑니다. 힘이 비슷한 적 10명하고 싸우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힘이 비슷한 적 10명하고 싸우는 건 비교가 없으니까 물러나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건 목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는 일단 외나무 다리에서 싸워라.
외나무 다리죠. 삼국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반사골이라고. 10만이든 50만이든 이렇게 외나무 다리 세워놓으면 1대1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열세적배로 130적 맞아 싸우는 것도 명량해협처럼 좁은 해협 골라가지고 거기서 싸웠다. 그건 또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그럼 징기스칸은 몽고의 기동성, 더하기 중국의 화약기술, 더하기 유럽의 쇠 만드는 주조기술, 중동의 화염병사기술, 여기다가 심리전. 이게 융합입니다. 그렇죠? 융합. 한국 사람은 융합에 DNA가 있다. 툭하면 중국 거 보고, 일본 거 보고, 미국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 정말 보면 지금 한국 잘 해놔놓으면은 지도자만 잘 만나면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선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 30대, 40대 주부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학벌, 가문, 용모 100점이고 빨래, 청소, 설거지 100점이다. 학벌, 가문, 용모 끝내주고 빨래, 청소, 설거지 끝내준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옆에는 학벌, 가문, 용모 나한테 택도 없고 빨래, 청소, 설거지도 형편없는데 갈수록 잘 살고. 나는 왜 형편이 안 펴지는가?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학벌, 가문, 용모는 눈에 보이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게 결정하는 게 무슨 우위라 그랬죠? 비교입니다. 그렇죠? 이 여성은 전략의 개념이 없어요. 전략의 개념이. 그 다음에 이게 전략을 이제 여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드러크 교수 이야기로는 집안이든 학교든 병원이든 어떤 조직체의 내부와 오늘에 관한 거는 이거는 오퍼레이션이고 미래하고 외부에 관한 거는 전략이다. 전략. 그리고 빨래 청소 설거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오퍼레이션이고. 전략의 개념이 없잖아요. 빨래 청소 설거지는 앞으로 빨래 청소 설거지는 로봇가 다 할 수 있고 로봇 아니더라도 연변 아주머니 훌륭한 분 갖다 놓으면 더 잘할 수 있네요. 그럼 부인이 할 일이 뭐냐? 이거다 이거. 그래서 앞으로 2020년의 경쟁은 이거다. 서울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해서 성공했는 사장이 이런데요. 자기가 보기에 뭐 제일 아름다운 소리는 어떤 분들은 베토벤 교향곡 9번 그런데 그 택도 없고 내가 보기에 이게 제일 아름다운 소리다. 뭐가 제일 아름다운 소리겠습니까? 그분은 그런데 돈 굴러 들어오는 소리가 제일 아름다운 소리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술은요. 예, 돈 버는 기술 또요. 제일 중요한 기술은 어떤 분들은 보면 기술 자격증 10몇 개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 중에 부자가 없어요. 그렇죠? 퀴즈 들어갑니다. 파리가 하루에 100km 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그러대. 여자 교장 선생님. 교수님 황사도 있고 한데 파리가 어떻게 100km 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루 100km, 200km 달리는 말 궁둥이에 붙으면 편안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경영용어로 전략적 제휴,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그러는데 말궁둥이에 붙는 거. 제일 중요한 기술은 귀인의 도움받는 기술입니다. 그렇죠? 진짜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상사 만나면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위에 말궁둥이를 여러 개를 모셔놓고 살아야 된다. 이것도 이제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네요. 이 사람은 미야모토 무사시 세계에서 칼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하고 싸우는 방법은 칼 뜨는 거는 목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다. 이 사람하고 싸울 때는 기관총이나 권총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베트남이 미국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 전략가인데요. 이 사람 이야기로는 절대로 저기 방법대로 싸우지 마라. 절대로 남편이 싸우자는 방법대로 싸우지 마라. 남편이 화가 나서 길길이 뛴데 맞짱 뜨다가 맞아 죽은 부인도 갖고. 월남전쟁 때 미군들은 비행기에다가 헬리콥터에다가 막 폭탄, 총, 군인 싣고 가다 빼뚜껑 보이면 막 들어보가지고 수직 전쟁했다는데 그게 달려들면 타 죽습니다. 그죠? 땅굴 파놔놓고 단전 호흡하고 있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베트남은 땅굴파고 수평 전쟁했다 그러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손자병법의 핵심 요거 하고 대강 이제 끝났습니다. 손자병법의 핵심은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전략 전쟁 의지를 분석해서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가 정보 파악하고 비자금은 얼마나 파악했는가 정보를 파악해서 남편의 뺨이 아니라 전략을 쳐서 남편의 전쟁 의지를 분석해서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게 손자병법의 핵심인데 그럴듯합니까? 어떻습니까?
싸우지 않고. 대가들은 보면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회사도 가면은 그 밑에는 많이 싸우지만 회장들 이런 사람들 보면 싸움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손자병법 썼는 손문대 얼마 전 여기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고요. 이거는 스위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공자사당에 있는 무궁화인데 우리 국산 무궁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일처리에 혀로 하는 단계, 인간관계도 머리로 하는 단계, 가슴으로 하는 단계, 혼으로 하는 단계. 집 나온 소녀들 예를 들면은 집 나온 소녀들이 엄마 돈 훔쳐 나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서 모여가지고 저작을거리는 건 혀로 하는 말이고, 돈 떨어져서 휴대폰 걸어서 엄마를 어떻게 사기를 쳐서 돈 뺐느냐, 이거는 머리를 좀 쓰는 거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배고프고 집 생각나서 하는 소리는 가슴으로 하는 거. 이 생활 다 청산하고 인생을 바로 사는 게 뭐냐, 이건 혼으로 하는 거. 그래서 애플 회사의 그 스티브 잡스는 제품은 소비자들의 가슴 혼을 울리는 걸 만들어야 된다. 상사의 혼을 울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혀로, 부하들 많습니다만 혀로 하는 부하들 많잖아요. 머리로 하는 부하들도 많고. 그러나 상사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속는 척 하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제1단계가 모방 단계, 두 번째가 캐치업 따라잡은 단계, 3단계는 그보다 조금 낫게 하는 단계, 4단계는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하는 독창의 단계인데요. 그림 그리는 어린이에 비한다면은 제가 한 10분 늦게 시작했는 것 같아가지고 한 3, 4분 좀 더 해도 되죠? 예. 그림 그리는 어린이에 비하면 어머니가 어린이한테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 그림 주고 욕하고 똑같이 그려봐 하는 게 이게 모방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어린이가 커서 미대를 졸업하고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저 지금 설악산 그림 그리면요 우리나라 인류 화가들하고 똑같이 그려요. 이런 단계가 캐치업 단계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 와서 어머니 설악산 그림 그리면 우리 인류 화가보다 제가 조금 낫게 그립니다. 이게 혁신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제가 피카소처럼 그립니다. 이게 독창 단계입니다. 정답이 여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놓고 보는 그림이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고, 이거는 정답이, 하나의 정답이 없는 시대다. 독창 단계에 올라가면은 정답이 없다. 그래서 성공 모델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다. 워런 버핏 없는 부자 되는 길 보면은 무슨 사돈의 동생의 뭐 친구가 증권회사 과장이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도 보면 2억을 맡겨놨는데 3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자는 절대로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방법으로 돼야 된다. 남이 늘려주진 못한다 그랬습니다만은, 수잔 버거 MIT의 교수 학생 13명이 5년간 12개 나라의 500개 기업 인터뷰 조사했는 결과가 이 책에 나왔는데, 첫째가 성공 모델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다. 하나의 정답이 없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이고 그거는 모방사고거든요. 모방사고. 이는 이제 한반도가 됩니다. 아까 모두의 이 패러다임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대응 전략 세우고 시스템 만들고 문화. 요게 이제 4단계 지시 전략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세계 최고의 회사인 뭐 조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세상 어떻게 변한다고 봤느냐.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략은 남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거. 다른 회사는 못하고 애플만 할 수 있는 아이포드, 아이폰 같은 참신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었다. 여기는 마케팅 조사가 없대요. 우린 만들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사용할 거 만든다. 그 다음에 다른 회사는 못하고 애플만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자인이 있다. 그 다음에 조직은 어떻게 하느냐. 제품별, 기능별도 조직하지만 25,000명 중에 100명은 수시로 만날 수 있게 하고, 독창적인 문화. 회사 사랑의 여고 3학년처럼 홀랑 빠질 수 있도록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혁신이 상징되는 문화.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쟁자들 모방하기보다 그들의 강점을 융합하여 앞서갈 수 있는 길을 찾는다. 나의 길, 내가 속한 조직의 길, 나라의 길을 항상 생각하자. 제일 끝에는 운 좋은 사람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혼으로 일하고 하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에게 운은 찾아온다. 중동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운 좋은 사람은 물에 빠지면 헤엄쳐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 물고기를 몇 마리 물고 나온다. 여기도 운 좋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의 핵심은 혼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혼 단계로. 그 다음에 독창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전략하고 거기 다 모두 연결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거 읽고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한번 여기서부터요. 그러면 시작. 비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하는 것은 경쟁우위이다.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것이 전략이다. 전략의 효과에는 상한선이 없다. 아무리 경쟁자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반드시 있다. 전략의 수립과 시행에는 4단계가 있다. 첫째는 파라다임 변화의 파악, 둘째는 이에 대응하는 전략의 수립, 셋째는 전략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 넷째는 시스템을 최고로 만드는 독창적 문화의 개발. 이제 다 아셨죠? 모르시면 1시간 더 하고요.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